요즘 서방 세계 1인자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바로 중국이에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드디어 독일 메르츠 총리까지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왜 다들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모아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친해야 할 서방 국가들이 앞다투어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묘한 상황의 시작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목리 때문이에요. 관세, 즉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을 무기로 동맹국들까지 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 오랜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셈이에요. 화가 난 트럼프는 곧바로 플랜 B라는 꼼수를 꺼내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아주 뜻밖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이에요. 원래 20에서 30%씩 징벌적 세금을 맞던 중국이 15%로 일괄 적용되면서 오히려 세금이 깎이는 마법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가 휘두른 칼이 오히려 중국을 웃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반대로 미국의 말만 믿고 따르던 동맹국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오히려 이전보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올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는 관세를 낮춰보려고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미리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일괄 15%가 적용되면서 그 거대한 투자 약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 국가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이런 행동에 맞서 무역 바주카포까지 언급했죠. 무역 바주카포, 즉 미국 상품에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겨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메르츠 총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뜻이죠. 사실 독일 입장에서 중국은 10년 가까이 최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경제 침체에 빠진 독일이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 거대 시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굵직한 기업 회장님들이 이번 방문에 총출동한 이유이기도 해요.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찾아온 유럽 정상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유럽의 자립을 지지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던졌죠. 이건 돌려 말하면 이제 그만 미국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랑 손잡자는 유혹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시진핑의 4연임 체제가 될 때보다 이보다 좋은 호재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권력을 꽉 잡은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빼오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중국의 외교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바로 거대한 내수 시장과 고도로 발전한 첨단 기술이라는 무기죠.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인간형 로봇 회사를 직접 찾아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얼마나 치고 올라왔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럽이 기술을 주고 중국이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중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다가는 미래 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끈끈하던 대서양 동맹에는 점점 깊은 금이 가고 있어요. 그 틈을 파고든 중국이 유럽 내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가고 있죠.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을 완전히 버리고 중국에 찰싹 붙겠다는 건 아니에요. 유럽의 진짜 속마음은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데 있어요. 디리스킹, 즉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위험 요소만 살짝 줄이면서 실리는 다 챙기겠다는 뜻이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면서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걸까요?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황은 더 묘해졌어요. 주요 7개국 중 무려 5개 나라 정상이 불과 몇 달 새 중국에 도장을 찍는 셈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샌드위치 신세잖아요.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다가도 몰래 손을 잡는 걸 보니 등골이 서늘해져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세 폭탄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완전히 꼬여버렸죠. 차라리 유럽처럼 우리도 협상 카드를 과감하게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처럼 미국만 믿고 간다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지 몰라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영원한 동맹도 없는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유럽처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해요.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국과 손을 덥석 잡는 것도 위험한 도박이에요. 첨단 기술 유출이나 안보 문제 등 우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철저한 계산과 실리 외교가 빛을 발해야 해요.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난장판을 만든 트럼프 본인의 생각이에요. 동맹국들이 중국과 친해지는 걸 보며 속으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압박 전술이 오히려 미국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결국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고 영원한 규칙도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유럽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속을 챙기네요. 우리도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튼튼한 우리만의 배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연이은 중국 방문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해요. 국익 앞에서는 이념도 동맹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이죠. 우리는 과연 다가올 거대한 경맹에 맞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현명한 생존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여러분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